자, 기출 6회차에 일단 답부터 불러줄게요. 1번에 1번이고요. 2번에 4번이고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그 다음에 뒷장에 7번에 3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그 다음에 13번에 2번 14번에 1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그리고 마지막 장에 논수령 1번은 1이고요 논수령 2번도 1이고요 논수령 3번은 2분의 3입니다 자, 여기 120페이지야. 예안아, 이제 여기 보자. 몇 번? 5번, 6번. 네. 120쪽에 5번부터 볼게요. 5번. 아, 이거는 경우의 수네. 그치? 경우의 수. 또, 병준이랑, 준호랑 예안이는 유리하네. 그치? 물론 고1 때 배운 거죠. 고1 때 배운 건데.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n 플러스 1개의 공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한다. 두 개를 택한다. 조합 아니야, 그지? 조합. 몇 개 중에 몇 개를? n 플러스 1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요거네요, 그쵸? n 플러스 1c2 이거 알지, 재영아? 몰라요? 모른다고요? 조합이잖아, 조합.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5p3 뭐 이런 거랑 뭐 6c3 이런 거. p는 순열이지, 순열. 5p3 그러면은 5개 중에 순서대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 얘는 이렇게 쓰죠. 5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3개를 곱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6c3 그러면 이거는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C니까 C는 조합 그러니까 3, 2, 1분의 3, 2,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치? 이렇게 맞지? 그럼 지금 그 조합이야, 지금. 그러면 얘는 밑에가 2니까 분모가 2가 돼야 되고요. 분자는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2개를 곱하는 거니까 n 플러스 1 그리고 n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예. 제가 볼 때 이거는 죽어도 안 나와요. 왜요? 나오면 어떡할래? 나는 풀어야죠. 나오면 풀어야지. 이거 고1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딱 그리고 모양이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분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문제 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AN이 요거니까 그걸 요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시그마 NN1부터 무한대까지 자, 2배 했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 뭐 너무 많이 해본 거잖아요. 부분분수 해가지고 쫙 하면 뒤에 거는 뭐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는 거니까 맨 앞에 있는 1밖에 안 남겠지 뭐. 1밖에. 그쵸? 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6번. 6번은 처음 출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 명제죠, 명제. 어떤 명제? 급수가 뭐 k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면 무조건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한다. 그치? 요게 그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딱 읽자마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에다가 시그마 무한대를 했는데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그냥 리미트만 씌우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3n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리미트 an은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한테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얘가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어디로 가겠어? 4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4로. 그러면 이거랑 이거 각각 알고 있으니까 자, 얘는 a n, b n이 수렴하는 상태라면 그냥 분배 법칙 하면 되죠. a n, b n 플러스 a n 플러스 4 b n 플러스 4 해가지고 리미트 보내면 각각 집어넣으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재영아? 그럼 얘 어디로 가고? 그럼 요거 마이너스 3이고 요거 플러스 16이고 요거 플러스 4고 이렇게 돼서 답은 5번. 선생님. 예. 시그마 안에 SN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그마 안에 SN이 있으면 뭐 SN을 더하는 거죠? 네? 시그마 안에 SN이 있으면 SN을 더하는 거지. 그럼 뭐 이렇게 푸는 건 없어요? 그런 문제 방금 그 물어봤던 문제 그런 거잖아. 너 오늘 기출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야? 네. 물어보면 안 되지. SN이 안에 있는데 응. AN을 구하라고 하면 SN 마이너스 그러면 그 아까 그 문제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게 24년 의여고니?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 명제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거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약간 두 개의 개념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우선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우리가 요거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봅시다. n에 관한 식이잖아. 요거 자체를 뭐 그냥 bn이라는 어떤 수열로 한번 봐봐. 그러면 지금 bn이라는 수열한테 시그마 무한대를 씌워가지고 1로 수렴했잖아. 그러면 그냥 bn,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근데 bn이 뭐냐? 얘니까 그대로 다시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요것이 0이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얘가 2로 가지. 자, 봐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2로 가잖아. 그런데 이 sn이 뭐였냐면 an의 합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sn이 2로 간다라는 건 이런 얘기 아니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2로 간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치, 그렇지. 그러면 리미트 an은 0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닐까? 요렇게. 그쵸? 오케이? 결국 그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럼 SN이 등장했을 때 SN도 일종의 수열로 보는데 근데 그 SN이 AN의 합이기 때문에 SN이 수렴을 하면 AN은 0으로 수렴한다. 가치가 없는 문제는 야, 그래도 기껏 풀어줬더니 또 질문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또.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시험제로 돌아와서 첫 번째 페이지에 또 질문 있나요? 1번의 답이 예. 1번입니다. 1번. 근데 예. 왜 이은이 니은 니은이 지금 2의 a 2n-1제곱이라고 써있잖아. 홀수 번째니까 이제 응. 음수가 되죠. a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니까 a 2n-1제곱이면은 마이너스 2의 2n-1제곱 홀수제곱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직접 나열해보면 어떻게 돼? 처음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잖아.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2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치? 역수니까 이제 얘네가 그럼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 수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8제곱 2의 마이너스 32제곱이니까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죠. 디귿은 a2n제곱 a2n이면은 자, 요 일반항에다가 n자리에 2n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의 2n제곱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2의 2n 플러스 1제곱 아니니? 그럼 얘는 그냥 정확히 그냥 마이너스 2 하나 딱 남는 거예요. 그냥 모든 항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럼 수렴하는 거지 이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만 발산을 합니다. 1번.
재호 이거 전에 풀었던 시험지 찾았어? 네. 자, 첫 번째 페이지 질문 없나요? 몇 번? 4번이요? 재호야 4번 어떻게 풀어? 요거 낚일 수 있어요. 그죠? 틀릴 수 있어 이거. 이거 그냥 제곱하고 어떻게? 제곱하고 뭘 제곱해? 안에 2분의 x 플러스 1을 제곱하자? 제곱해야 돼요? 제곱한 게 공비 아닌가? 그죠? 요게 공비죠, 요게 공비? 야, 공비가 뭐야? n 값이 1, 2, 3, 4 올라갈 때 곱해지는 게 공비잖아. 너 만약에 뭐 4에 2n제곱 이렇게 있으면 공비가 4야? 이렇게 돼 있으면 공비가 3이 아니잖아. 이거는 공비가 9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제곱을 했어. 그러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어떻게 제고야? 그다음 마이너스 1부터 1, 1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엔요? 그리고 4 옮긴 다음에 4를 곱해준다 여기다가 네, 4 마이너스 4 하고 요거 그리고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지우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처음 쓸 때부터 2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어때? 이거는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x의 몰 루트. 그치? 그러니까 자 요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지워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풀려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숫자의 제곱을 제곱했는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때 아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치?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예요. 제곱을 떼버리면 이쪽에 있는 1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애만 딱 꺼내가지고 요 2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전개시키지 않고 풀 수 있죠. 그러면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2가 되겠고 1 빼주면은 마이너스 3 그리고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요 범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제곱 안 하고 푸는 게 정석이에요. 제곱 안 하고 푸는 게 정석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치? 선생님. 예.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어차피 그냥 대충 보고 기준값 안 나누고 그냥 이거 x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되니까 수렴한 값의 최소값이겠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틀릴 수 있죠. 그런 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만 봤을 때 요게 단순한 1차식이지만 요 안에 있는 부분이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의 값이 그냥 마이너스 1 될 때랑 얘의 값이 플러스 1 될 때랑만 생각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2차식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기 지수가 관련된 2n 플러스 1에 대한 2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공비가 똑같잖아. 그러면 만약에 예. 3n이면 3n이요? 3n이면은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범위를 정확히 만족을 해줘야지. 이렇게 돼줘야지. 3n이면 세제곱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아래 봐봐. 아래 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 이하입니다 하고 아래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얘는 방금 말했다시피 어차피 R 자리에 뭘 집어넣든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걸 날려버려도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 R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R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이거 마이너스 1 날리면 안 되죠. 그쵸? 근데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 R 값이 곧 마이너스 1이잖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R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렇게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은 그래프를 따져보면 돼요.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생기지.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r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 잘라가지고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그러려면 여기는 포함되는 거고 여기는 포함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얘랑은 상관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요만큼 범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등호를 다 포함하게 그려지는 거고 얘는 3차 함수잖아요. RS 제곱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1이 되는 경우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그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근데 플러스 1은 포함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포함을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쪽은 포함 안 하는 거고 요쪽은 포함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제곱이랑 세제곱은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잘 안 되면 그래프도 동원해보고. 결론적으로는 예. 그 안에 있는 걸 굳이 그렇게 세제곱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그쵸. 세제곱 할 필요가 없죠. 이쪽이 만약에 1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면은 이제 복잡해지지. 근데 1이랑 마이너스 1은 세제곱을 해도 1이고 세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세제곱을 떼버려도 됩니다. 뭐? 미분하는 거고 나온 거. 합성함수 미분이요? 뭐 어떤 함수인데? 근데 시험 보면 시험 범위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10번 안 풀어도 돼요? 10번 정도. 네. 우리 저희 쌤은 합성함수 미분 된다는 합성함수 미분? 말은 안 했는데 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합성함수 미분 중에서 이제 막 다항함수의 미분 같은 거 있잖아. 다항함수 미분 꼴은 우리가 이미 했죠. 뭐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뭐 세제곱 이런 거 미분해라 하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게 사실 합성함수 미분이거든. 그러니까 3 빼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3이 내려오고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써가지고 얘를 제곱으로 만들고 그리고 요거 안에 게 미분돼가지고 곱해지는 게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야. 이렇게. 그렇지? 합성함수 미분은 그러니까 이런 다항함수 꼴은 낼 수 있죠. 근데 이제 막 로그 함수 안에 뭐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닌 거죠. 그치? 근데 이런 다항함수가 섞여 있는 합성함수는 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몇 번? 자, 그럼 첫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9번으로 가면 9번은 양수 K에 대하여 자, 얘가 1로 수렴한다. 얘도 그러니까 뭐야 이것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요 안에 있는 애한테 리미트를 씌웠을 때 그게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 리미트로 가는 주인공은 n입니다. n. 그리고 요걸 요렇게 따로 쓸게요. 요렇게 따로 쓸게요. 그러면 an분의 n제곱 빼기 이 뒤에는 뭐예요? k지, 그치? 요게 0인 거야, 맞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지. 리미트 an분의 n제곱은 k 아닌가? 왜냐면 이 k는 n과 상관없는 별도의 상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k로 수렴해야 k 빼기 k에서 0 되는 거잖아. 맞니, 재영아? 그럼 이걸 알았으면 이제 이 식에다 무슨 짓을 해봐야 돼? 뭐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an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되겠어? an 제곱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모든 항을 an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an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분모는 1 플러스 an분의 n제곱의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an 하나 지워지니까 an분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3만 남겠죠. 근데 우리는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K로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 K로 요 모양이잖아.
그러므로 얘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k제곱분의 k 플러스 3 그것이 1인 겁니다. 그럼 풀 수 있죠? 요거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항시켜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여기서 예. AN을 KN 제곱 바꾼 다음에 A AN을 뭘로 바꿔? K분의 1 N 제곱. k분의 1 n제곱이요? 뭐 0으로 가야 되니까 계산차 뭐 그래도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제 풀이 과정을 만약에 물어보면은 갑자기 대뜸 저렇게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서술형을 만약에 푼다면, 그죠? 근데 뭐 그냥 답을 찾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네. 또 두 번째 페이지의 질문. 7번. 자, 7번을 볼게요. 7번은 두 자연수 PQ에 대하여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P고 공비가 Q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첫째 항이 P고 공비가 Q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Q분의 1분의 P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것이 3이란 얘기죠. 그럼 양변에다가 1 마이너스 Q분의 1 곱해버리면 P는 3 마이너스 Q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양변에다 Q를 곱해버리면 PQ는 3Q 마이너스 3 그쵸? 그러면은 3Q를 넘겨가지고 Q로 묶을게요. P 마이너스 3 자,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 PQ는 모두 자연수니까 여기 PQ 자리에다가 지금 자연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떨 수밖에 없냐면 이 괄호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앞에 붙은 Q가 3이 되어야지만 얘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이 괄호 부분이 끽해봐야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되잖아, 음수가. 마3은 안 되잖아, 얘는. 그러려면 P에 0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수를 넣어가지고 이게 나오는 경우는 요것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Q는 3이고 P는 2여야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P는 2, Q는 3. 그러니까 식의 모양을 최대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을 뭐 대입해서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수 조건이니까. 그치? 그러면 둘이 곱하면 답은 6이 되겠죠. 자, 또 요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10번이요. 자, 10번 문제는 처음에 이 주어진 식을 경준아 어떻게 바꿔야 될까? 10번 이거 어떻게 좀 수정을 해봐야 될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기본 꼴의 모양으로 좀 들어와야 되잖아.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꼴이라 그러면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요 꼴이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만약에 뭐 이렇게 a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이건 우리가 a로 처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런 꼴이 나오도록 한다. 그 말은 여기가 x제곱이죠. 그럼 요런 모양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자를 인수분해 해라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분자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 그럼요. 인수분할 수 있죠. 니네 만약에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런 거 인수분해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 어디까지? 앞에 세 개를 x로 묶어? 아니.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뒤에 거 세 개요? 아닌데요? 뒤에 거 하나 나오고 이거예요, 그거. 두 번째 거 그다음 앞에 거랑 세 번째 거 조립제법? 그거 말고 조립제법은 여기다 못하니까 1, 3, 2, 3 근데 저 지원해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봐봐. 그냥 앞에 둘을 묶고 뒤에 둘을 묶어. 앞에 둘 x제곱으로 묶어서 x 빼기 1 만들고 뒤에 둘은 괄호만 쳐. 이렇게
그럼 x 빼기 x 빼기 1 땡기면 되잖아. 땡기면 x제곱 플러스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워요 이거. 근데 사항식의 인수분해 그래가지고 인수분해가 필요한 문제예요. 인수분해 해야지 이 모양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둘씩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앞에 있는 둘을 뭘로 묶을 수 있어? 2의 6x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2의 6x제곱으로 묶이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을 마이너스로만 한번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러면 똑같은 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요런 괄호 하나 나왔고 남는 것도 2의 6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괄호 하나 나왔잖아, 그죠? 그럼 예쁘게 나왔네. 그럼 여기다가 x 하나 주고 여기다가 x 하나 주면 끝났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앞에 거는 2로 가고 뒤에 거는 6으로 가니까 답은 12가 되는 거죠. 5번. 근데 예. 지수곱체 있잖아요. 네. 지수곱체는 안 돼요. 밑이 2로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지수가 같은 것끼리 밑이 같은 것끼리 빼면은 지수끼리 나누는 거 아니에요? 바뀌었다. 빼면은 나누는 거죠. 뭔 소리야? 나누면 지수끼리 빼는 거죠. 이거끼리 서로 지금 계산 뺄셈을 어떻게 해? 뺄셈 못하지.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나눗셈이면은 그러면 2의 2x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빼는 건 안 먹어. 그죠? 빼는 건 못하죠. 이게 서로 동류항이 아닌 경우에는 뺄 수가 없죠. 11번이요? 모든 문제를 다 질문할 셈이야? 자, 11번 볼게요. 11번. 11번은 일단 우리가 늘 풀던 방식대로 정석적인 풀이를 좀 해보면 이 문제의 리미트를 봤을 때 이 리미트는 x가 1로 가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잖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치환하는 게 정석이야. 이거 치환만 하면 바로 풀려요. x-1을 t로 치환을 해. 그 얘기는 x 자리에 1 플러스 t를 넣겠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자 x 자리에는 1 플러스 t가 들어갔으니까 1 플러스 t의 4제곱 그리고 ln 1 플러스 t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요거 2x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그냥 2로 묶어 놓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뒷부분은 그냥 2t가 되겠네. 2t 이렇게. 선생님 예. 이거 문제 안 끝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거 이제 리미트 보내면 요렇게가 이거 1로 가는 애잖아, 재영아, 그지? 요거 1로 가는 거고 t가 0으로 가면은 1의 4제곱이니까 이것도 어디로 가? 이것도 1로 가겠지, 그지? 그리고 요 t가 요 밑에 분모이기도 하니까 얘 혼자 2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1 곱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답은 3이 되겠네. 2번 아니 3번. 이거 아까 10번이고 10번이요. 네. 좀 다시 보여주세요. 뭐가 문제야? 저 맨 마지막 부분 왜 저렇게 x는 이 원래 분모에 x제곱 있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어. 아니 저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종류가.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건 알겠니? 안 돼.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건 알겠냐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럼 치환하세요. 여기를 a로 치환해. 오케이. 그럼 x제곱 a 플러스 a 모양이잖아. 그럼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 아니야? 자,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밑에 12번 있잖아. 12번은 만약에 12번은 지금
객관식인데 만약에 12번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다면 답이 몇 개일까요? 답 2개예요. 12번 문제. 그치? 지금 12번 문제는 보기에 있는 것 중에 답을 고르니까 2번 하나밖에 못 고르지만 사실 주관식으로 보자면 답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알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 완전히 공식화 시켰었잖아. 직선 두 개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얘는 절대값 1풀 m 분의 m 마이너스 m 이거였죠. 그쵸? m과 m' 두 직선의 기울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직선이 서로 무슨 관계냐면 x축에 대해 대칭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직선을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라고 설정을 한다면 얘를 x축 대칭시키면 요런 느낌이잖아. 요런 느낌. 그치?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기울기가 뭔 관계가 있을까요? 부호만 반대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얘의 기울기가 뭐 2분의 1이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m' 자리에 뭘 넣으면 돼? 마이너스 m을 넣으면 돼요. 그죠? 요 놈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을 집어넣으면 자 여기가 m 제곱이 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요. 여기가 그대로 m이 되면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분자가 2m인 거지. 그래서 이것이 탄젠트 지금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면 1이잖아. 근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 두 가지 경우. 1-m제곱분의 2m 얘가 1이 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1-m제곱분의 2m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근해 공식 쓰는 건데 근해 공식 썼을 때 여기서도 양수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도 양수가 하나 나와요.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보기에 있는 걸 고르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요 페이지까지 질문 있나요? 11번이요? 1 아까 전에 국까지 했잖아. 치환해가지고 1 곱하기 1 플러스 2 아니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t분의 맞죠? 요렇게 4제곱 있고 리미트 1 플러스 t 있고 그리고 플러스 2t였잖아. 그지? 요거 1로 가고 요거 1로 가고 요거 2로 가는 거니까 총 최종적인 답은 3이 됩니다. 자 그럼 122쪽으로 갈게요. 122쪽. 자 여기서는 몇 번 해볼까요? 13번 1번 맞죠? 13번 2번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11번 11번은 3번입니다. 자 13번은요 일단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코사인 2x가 보이니까 어떻게 할래 재영아? 예 어떻게 바꿀래? 뭘로 바꿀래? 어떻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1 플러스 코사인도 곱하고 1 플러스 코사인 2x도 곱하고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배각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각각 그냥 뭐 유리화 시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분모 분자에 다 곱해도 되고 그럼 그렇게 할까? 아니 근데 또 재영아 모르면 또 안 되잖아. 배각 공식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덧셈 정리 알고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코코 마사사지. 근데 알파도 x고 베타도 x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고 이 모양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자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코사인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또는 사인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요 모양으로 둘 중에 하나로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뭐 요 자리에다가 이거 갖다 집어넣고 그럼 전부 다 코사인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빼기 하고 얘가 들어간 거니까 2 코사인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그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이잖아. 2 마이너스 2 코사인이니까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이잖아.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지워버리면 되지. 2분의 1이네 그치? 맞죠? 아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제곱이었구나.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제곱이 붙어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은 2로 묶은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코사인도 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지웠을 때 얘도 2로 가니까 4분의 1 2번이 되는 거죠. 자, 또 122쪽의 질문. 저거 x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1인 거 그걸 하는 거. x 뭐라고요?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어 2분의 1이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 뭐 이걸로 푸는 거는 이제 뭐 간편식이라 그래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코사인 보이면 바로 갖다 집어넣고 뭐 사인 보이면 바로 x로 바꿔치기 하고 뭐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걸 정확히 암기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코사인으로 바꿔놓고 해야지.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그냥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이 상태에서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자리에다가 2분의 1 x제곱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 문제는 근데 이것들랑 이게 바로 지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집어 넣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더 편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지워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막 사인이랑 탄젠트랑 코사인이 막 다 섞여 있을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풀면 좀 편한 거죠. 선생님 예. 1 마이너스 코사인 2x랑 2 플러스 코사인 2x 제곱한 거예요. 분모가? 어디요? 아니에요. 뭐 어느 부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대각 공식을 쓴 거예요? 아닌가요? 백악공식 쓴 거죠? 이 부분을 백악공식 써가지고 2 코사인 제곱 빼기 1로 바꾼 거잖아. 네. 그래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로 묶고 인수분해 했더니 지워진 거죠. 안돼 그냥 아까 말한 데 그러니까 안 돼요. 1 플러스를 곱했을 때 그렇게 해도 풀릴 텐데.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이랑 1 플러스 코사인 2x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은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x가 됐을 거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됐을 거고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x가 하나 곱해졌고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2x가 곱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부분은 사인 제곱 2x가 됐을 거고 요거는 사인 제곱 x가 됐겠죠. 여기 2x 맞아요? 그럼 요 앞에가 그럼 4분의 1 나왔잖아. 요 앞에 4분의 1 나왔고 뒤에 거는 2분의 2니까 1이잖아요. 답은 4분의 1 아닌가? 근데 뒤에 거와 왜 2분의 1이에요? 뒤에 거 이거요? 네. 이건 1이라니까? 네 그렇죠. 얘는 1이고 앞에 부분이 사인 2x 분의 사인 x가 제곱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얘 자체가. 큰일이다.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서 몇 번 해볼까요? 질문 16번. 재호야 16번 맞았니? 1번 쓰
어? 얘만 틀렸어. 뭐라고? 얘만 틀렸다. 얘만 틀렸어? 요 페이지에서 얘만 틀렸어? 오. 자, 여기서는 우선은 이게 x가 만약에 그러니까 x의 n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x가 만약에 뭐 n이 만약에 1이었다. n이 만약에 1이었으면 x분의 탄젠트 ax 이거 어디로 가요? a로 가고 x분의 sin ax도 a로 가니까 a 빼기 a 해가지고 0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32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n이 1은 아니란 얘기죠. 1보다 큰 어떤 자연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극한값을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코사인 ax분의 사인 a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사인 ax.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ax로 묶어줄 수 있잖아. 사인 ax로 묶어주면은 사인 ax 앞으로 빼주고 남는 게 코사인 a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밑에 x의 n제곱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요 코사인 ax분의 1 마이너스 1 얘는 통분하면 어떻게 돼? 요게 요거 그대로 쓰고 이 부분이 코사인 ax분의 그냥 분모분자의 코사인 ax를 곱할게요. 분모분자의 코사인 ax를 곱하면은 요 괄호 안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ax가 되고요. 분모에는 x의 n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에 코사인 ax가 곱해진 이런 모양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 마이너스 코사인 ax 나왔으니까 또 얘를 준호야 어떻게 할까?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서 정리를 합시다.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ax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러면 분자에 뭐가 이제 하나 생겼어? 사인 제곱 ax가 하나 생겼죠. 그죠? 사인 제곱 ax. 그러면 앞에 있는 사인 ax랑 만나가지고 사인 세제곱 ax 이렇게 됐고요. 그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x의 n제곱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ax 괄호 1 플러스 코사인 ax 분의 1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분리를 시킨 이유는 얘는 얘 자체로 수렴을 하잖아. 그지?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얘 자체로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로 수렴을 하는 상태인데 그때 그러면 얘도 수렴을 해줘야 그래야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이런 상수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지. 아, 사인 세제곱이었으니까 밑에 있는 얘도 몇 제곱이어야 되겠구나. 세제곱이어야 수렴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n 값이 물론 앞에 이제 n이 x가 0으로 간다가 있고요. n 값이 3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눈치챌 수 있고 그러면 n 값이 3이면은 요 빨간 네모 박스가 얼마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a 세제곱으로 수렴하죠. a 세제곱. 그죠? 그럼 a 세제곱에다가 2분의 1 곱해가지고 32가 된 거니까 a 세제곱이 64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a는 몇이다? a는 4다.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렇죠? 이 문제 그 완전 똑같이 보고서 나왔어요. 수용. 아, 그랬어? 자,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고요. 넘어갈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네. 15번이죠. 15번? 네. 근데 그게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네. 범위를 두 개를 합친 게 알파 플러스 그죠. 더한 게. 그래서 그냥 그 알파도 그냥 0 플러스 2분의 파이 두 개 합치면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나왔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 그렇게 되죠. 범위 합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고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다. 그럼 합치면 그대로 합쳐지는 거예요. x 플러스 y 하면은 여기 a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여기 b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그럼 지금 0이랑 0을 더해지는 거니까 0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범위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빼기일 때 있잖아. 빼기일 때. 내가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할 때. 이거 더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빼기의 범위를 구할 때 여기가 빼기니까 그럼 여기도 빼기고 여기도 빼기겠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빼기면은 얘에서 얘를 빼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지만 그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b-c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줘 얘한테. 그러니까 내가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x 더하기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마이너스 y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cd 바뀔 거 아니야 이게 부등식의 성질상. 그럼 그거랑 이거랑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넘어갈까요? 마지막 페이지로 갔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몇 번 해볼까? 여긴 좀 다 해봐야 되겠다, 그치? 자, 이거는 세 문제 좀 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 그랬잖아.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수트에서 봤던 문제 유형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봤을 때 이 fx가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 이렇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요 k라는 애가 이제 상수 함수잖아.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교점이 변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극대랑 극소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f를 미분을 해가지고 극값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18nx 플러스 12n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미분해가지고 6으로 묶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nx 플러스 2n제곱 그러면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6하고 x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슉슉슉 해가지고 여기가 x는 n인 거고 여기가 x는 2n인 거죠. 그래서 n에서 극대를 가지고 2n에서 극소를 가질 거다. n이 자연수기 때문에 n보다 2n이 당연히 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k라는 애가 어떻게 지나가줘야지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와? 요 사이로 지나가줘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k가 지나가줘야 요렇게 k가 지나가줘야 그래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y는 k에서 이 k라는 녀석은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값이 얼마인지는 대입하면 되죠. x가 n이라는 것을 요 fx 식에다 저 위에 식에다가 x에다 n을 대입해 보면은 요 점의 좌표가 n, 5n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2n을 대입해 보면은 2n, 4n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 k라는 녀석이 얘네 둘의 사이로 뚫고 지나가 줘야지 세 실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k의 범위는 4n 세제곱보다 크고 5n 세제곱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얘하나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요걸 만족시키는 요 k의 개수 만약에 뭐 k가 뭐 30보다 크고 50보다 작다 그러면 k 몇 개예요? 여러 개잖아, 그치? 그거 대답할 수 있으면 이것도 대답할 수 있지. 이거 다 자연수잖아. 5n 세제곱 n 세제곱 마이너스 요거에서 요거를 뺀 다음에 1을 또 빼면 돼요, 그쵸? 양 끝을 모두 포함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n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게 k의 개수고 그걸 an으로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an이 n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답 나왔네, 그치?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는 첫째 항과 공비가 0이 아닌 두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급수가 각각 수렴을 한대요. 그리고 이게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보면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일반적으로 성립해요? 안 해요. 이게 뭐랑 헷갈리는 거냐면 리미트만 붙어 있을 때는 성립합니다. a,n, bn이 각각 수렴을 할 때 그때는 리미트 a,n, bn이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이거는 a,n, bn이 수렴한다면 늘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리미트가 아니라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시그마가 들어가 있지. 시그마가 씌워진 상태에서는 이게 곱하기 분리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식이 성립해 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 첫 항이 A고 공비를 R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일반항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N은 첫 항이 B고 공비가 R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N, BN을 곱한 수열 있잖아. AN, BN을 곱한 수열은 어떻게 생겼냐면 AB하고 R1, R2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에요. 재우 이해되니? 그럼 재우야 이쪽 거를 우리가 등비급수 공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1 마이너스 R1, R2분의 AB 맞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이거잖아, 재영아, 그지? 그럼 요것도 1-R분의 A로 표현하면은 공비 자리에 이제 R1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이고 요거는 요 수열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1-R2분의 B 이렇게 써지는 거, 그지?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분자가 여기 AB 있고 여기 AB 있으니까 분자는 바로 날려버리면 되잖아. 분자 날려버리고 자, 이렇게 약분시켜버리고요.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수취해버릴게요. 역수취해버리면 결국 1-R1R2는 1-R1 곱하기 1-R2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 분배 법칙하면은 1-R1-R2 플러스 R1R2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지금 같은 상태. 그래서 1도 지울 수 있네. 1도 지워버리고요. 얘를 넘겨서 자 0은 R1 얘 넘어갔으니 얘부터 쓸게요. 2R1R2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 이렇게 정리됩니다. 별거 아니야. 여기서 1, 1 똑같으니까 지워버린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R1R2를 이항시켜서 얘랑 합친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뭘 찾아봐라 그랬냐면 얘를 찾아봐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이 부분이 뭐죠? 이게 결국 AN이라는 수열에 뭘 나타내는 거야? 공비야, 공비. 그치?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눴잖아. 등비 수열인데. AN의 공비. 여기는 뭐야, 그럼? BN의 공비라고요. 그쵸? 그래서 초록색 박스는 R1이고요. 자, 요거는 뭐야? 요거는 R2야. 그러므로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것은 자, 4가 있으니까 4를 우리 요 두 개의 괄호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좀 나눠줄까요? 4를 얘한테 2 곱해주고 얘한테 2 곱해줄게요. 그러면 1-2R1 곱하기 1-2R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전개시켜버리면 1-2R2-2R1 플러스 4R1R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양이 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죠? 여기 1만 딱 빼주면 요 뒷부분이 얘한테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거죠. 근데 이거 어차피 0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뒤에 이만큼 싹 다 해서 얼마로 가? 0으로 가버린다고, 그치? 남는 것은 1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끝날 때까지 R1이 얼마고 R2가 얼마고 각각의 그 미지수들의 그 값은 몰라요. 모르고 그 R1, R2에 대한 식만 하나 얻어낼 수 있고 그 식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값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게 막상 풀 때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이 문제는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 못 그려요.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 못 그리고 대신 자 우리가 이 sin x, 코사인 x를 보는 순간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sin x 있죠. sin x 백악 공식. sin x가 어떻게 생겨? 이 sin x, 코사인 x 아니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sin x, 코사인 x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줄 수 있으니까 자 상수 2분의 1은 밖으로 빼도 되고요. 자 요렇게 생긴 함수다 라고 하면 이거 그릴 수 있지. 그치? 자 우선 sin 2x니까 이거는 주기가 얼마예요? 절대값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인만 보면 원래 이 파이를 2로 나누니까 주기가 얘는 주기가 파이지. 주기가 파이. 그러면 주기가 파이인 사인 그래프면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데 여기가 지금 파이인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 뭘 씌웠어? 절대값을 씌웠어. 절대값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요렇게 올라가면서 무슨 모양이 된다? 맥도날드, 그지? 맥도날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됐는데 근데 거기 앞에 2분의 1까지 붙였으니까 얘는 이 최대값 지점이 얼마인? 2분의 1인 요런 함수가 바로 요 fx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fx에서 이제 자 밑에 건 지우고 요 fx에서 f'A하고 f'B가 더해서 0 되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f'A가 마이너스 f'B랑 같은 거니까 내가 A랑 B라는 두 지점을 고를 건데 그 두 지점의 기울기가 서로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하라는 거야. 그럼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요런 기울기를 갖는 점을 하나 골랐다면 얘랑 부호가 반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치? 요거를 그대로 뒤집어 가지고 요런 기울기를 갖는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와 가지고 요런데 그치? 요런 데다가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또는 얘를 여기까지 갖고 와도 어때요? 이렇게 해도 여기서 이런 접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맞죠? 이런 식으로 점들을 잡으란 얘기인데 자 우리가 아까 이쪽에다가 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요 점과 요 점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 위치에 있으면 그치? 사인 그래프 자체가 요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점을 고르면 기울기가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A, B의 범위가 A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가 아까 파이였으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A는 여기 첫 번째 언덕에 있어야 되고 B는 두 번째 언덕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또 뭐가 걸려? 이게 걸려. B 빼기 A가 5분의 파이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한눈에 봐도 5분의 파이보다는 더 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뭐밖에 없냐면 자, 뭐 여기쯤에서 요렇게 직선이 하나 그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해 있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요렇게 그어지는 경우 그래서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자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어져 있는 요 점과 요 점이 A, B가 돼줘야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점은 어디에 대해 대칭이겠어? 2분의 파이에 대해 대칭인 두 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2분의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A, B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A, B의 중점이 2분의 파이겠죠?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요. 맞죠? 중점 찾는 거. 그럼 2 곱하면은 A 플러스 B가 파이잖아. 요식 하나랑
그 다음에 b-a가 5분의 파이니까 b-a가 5분의 파이다. 요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해버리면 a, b가 다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2b가 5분의 6파이니까 b는 5분의 3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파이가 돼야 되니까 a는 5분의 2파이가 돼요. 이렇게 돼서 a분의 b의 값은 2분의 3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쵸? 근데 A 플러스 B가 왜 파이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잖아. 네.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중점이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잖아. 중점 찾는 식이지, 그치?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맞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에 문제들 다 풀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그때 이제 달라붙어 보는 거지. 예. 주기 있잖아요. 주기. 사인하면서 코사인 주기. 그게 살짝 헷갈리는데 만약에 x 앞에 4가 오거나 원래 기본 주기가 2파이죠. 그거를 이 앞에 있는 애로 나누는 게 주기 구하는 식이죠. 그치? 만약에 여기가 4가 붙으면은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앞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가 빨리 움직여요. 주기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 앞에 붙는 숫자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그 앞쪽에 우리 교재를 저번에 숙제가 63까지였는데 병준이 63까지 다 풀었니? 응. 준호 어디까지 풀었니? 59까지. 그러면은 63까지를 다시 한번 할게요. 63까지 지금 끝낸 사람이 없으니까 63까지 다시 한번 빠져있는 부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7회차 풀어오시고 기출 7회차가 쉬웠던 회차였던 것 같아. 송현인가? 그치. 그래서 요거는 풀이할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출 7회차 하고 63쪽까지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는 63까지 모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파이팅 해보자. 그지? 수고했어요.